안녕하세요. 영상 만드는 남자 정훈입니다. 이번 영상은 토사이드 베이직 점프, 로딩 앤 엣지 체인지 편을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베이직 점프 강좌에서 강조했듯이 로딩 앤 엣지 체인지는 구분 동작이 아닌 하나의 과정이고 단순히 기다리는 구간이 아닌 체중 이동과 엣지의 변화를 주는 과정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실제 토사이드 베이직 점프를 배움에 있어서 로딩 앤 엣지 체인지 구간은 설명과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에 빠지게 될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로딩 앤 엣지 체인지 방식의 차이점과 그 차이점이 왜 발생하게 되는지, 공통적인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개념 정리편 영상에서 토사이드 베이직 점프는 하나하나 구분 동작이 아닌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과정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따라서 로딩 앤 엣지 체인지의 전 단계인 슬라럼에 따라서 로딩 앤 엣지 체인지 방식에서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물론 본인이 항상 일정하게 슬라럼을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개인의 신체 조건, 라이딩 시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슬라럼을 강하고 빠르게 또는 천천히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하고 빠르게 슬라럼을 나갔다면 로딩 앤 엣지 체인지 과정에 접어들면서 감속 구간이 길기 때문에 천천히 몸을 세워주면서 줄의 텐션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몸을 바로 세우게 되면 줄의 텐션이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반대로 슬라럼을 천천히 나가는 경우 텐션이 약해지는 감속 구간이 짧기 때문에 로딩과 엣지 체인지 과정이 바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로딩 앤 엣지 체인지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서히 웨이크 쪽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계처럼 항상 슬라럼을 일정하게 나가기는 힘들기 때문에 내가 슬라럼을 어떻게 나가게 됐는지에 따라서 이 부분을 신경 써서 로딩 앤 엣지 체인지 과정을 준비한다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로딩 앤 엣지 체인지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는 핸들의 텐션을 유지하는 겁니다. 앞서 설명드린 슬라럼의 과정에서 유지한 텐션을 그대로 로딩 앤 엣지 체인지 과정에서도 유지해야 하는데요. 슬라럼 시 텐션이 강했는데 로딩 앤 엣지 체인지 과정에서는 텐션이 약해진다고 텐션 유지를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은 단순히 텐션의 강도, 강하다, 약하다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끌어주는 줄의 텐션,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슬라럼에서 로딩 앤 엣지 체인지 과정으로 진행될 때 줄이 처지면서 텐션이 죽거나 하지 않고 내가 중심을 잡고 컨트롤할 수 있는 일정 텐션을 유지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핸들의 위치입니다. 로딩 앤 엣지 체인지 과정에서 핸들을 너무 과하게 몸에 붙이려고 하거나 너무 아래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사람마다 신체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핸들의 위치를 특정 짓기보다는 내 코어 라인 주변에 핸들을 위치시켜준다고 생각해주세요. 더불어 핸들을 몸에 붙이는 건 로딩 앤 엣지 체인지 과정에서 힘으로 억지로 끌어와 붙이는 것이 아니라 엣지 체인지 이후에 몸에 기울기가 들어가면서 몸과 핸들이 가까워진다고 생각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로딩 앤 엣지 체인지에서 가장 중요한 체중 이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슬라럼 이후 로딩 앤 엣지 체인지 과정을 진행하면서 체중 이동을 해줘야 되는데요. 바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방법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앞발 쪽으로 체중을 이동해 주었느냐, 뒷발 쪽에 체중을 유지하였느냐, 체중을 어떻게 이동해 주었느냐에 따라서 이후의 모든 과정과 방식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러한 차이가 왜 생기는 건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공통적으로 두 가지 방식 모두 보드 위에 가장 안정적인 포지션, 컨트롤하기 좋은 포지션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즉, 지면을 기준으로 양발의 체중을 5대5로 서 있을 때 가장 균형 잡히고 안정적인 모습인 것처럼 데크 위에서도 이러한 포지션을 만드는 거죠. 다만 이러한 포지션을 만듦에 있어서 차이점이 생기는 건데요. 앞발로 체중을 이동해주는 경우 배가 끌어주면서 자연스럽게 뒷발로 넘어가지는 체중을 다시 앞발 쪽으로 가져와주면서 5대5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라면 뒷발에 체중을 유지하는 경우는 보드 위에 5대5로 밸런스를 잡은 상태에서 배가 끌어주면서 자연스럽게 뒷발 쪽으로 체중이 실리는 포지션을 가장 안정적인 포지션으로 판단하는 거죠. 즉, 방식에서 앞발이냐 뒷발이냐 체중 이동의 차이점은 있지만 두 방식 모두 보드 위에 가장 균형 잡힌 포지션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어느 방식이 더 좋고 어느 방식이 틀리다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두 가지 방식으로 로딩 앤 엣지 체인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앞발로 체중을 이동해주는 경우 슬라럼을 일정 속도 이상으로 길게 나가준 후에 로딩 과정을 길게 가져가 주시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먼저 데크가 베이스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주신 후에 엣지 체인지를 할 때 앞발에 체중을 실어주면서 어프로치가 시작되면 골반을 넣어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점은 앞발에 체중을 실어준다고 해서 앞발에 체중이 과하게 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앞발에 체중을 실어줌으로써 데크 위에서 5대5로 밸런스를 잡는다고 생각해주세요. 뒷발에 체중을 유지하는 경우 슬라럼을 빠르게 나가기보다는 풋사이드 베이직 점프를 연습 시 천천히 나가주되 로딩 앤 엣지 체인지 과정을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바로 이어서 엣지 체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몸을 일으켜 세워주면서 이미 체중이 어느 정도 뒷발에 실려있기 때문에 슬라럼부터 유지해온 포지션을 그대로 엣지 체인지로 연결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뒷발이라고 해서 과하게 체중이 뒷발로 가는 것이 아니라 5대5로 선 상태에서 배가 끌어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체중이 뒷발에 실리는 정도를 유지한다고 생각해주세요. 두 가지 방법 모두 로딩 앤 엣지 체인지 과정에서 기울기가 웨이크를 향해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신 상태에서 로딩 앤 엣지 체인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간혹 어프로치 이전에 이미 엣지 체인지를 하면서 기울기를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로딩 과정에서 밸런스를 잡으신 상태로 엣지 체인지 하고 어프로치를 시작하면서 기울기가 사용된다고 생각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토사이드 베이직 점프, 로딩 앤 엣지 체인지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내가 배우고 있는 토사이드 베이직 점프가 앞발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지 뒷발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지 이번 영상을 통해 그 차이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연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어느 방법이 더 좋고 나쁘다가 아니라 모두 같은 결과를 만들려는 방법의 차이일 뿐이라는 점 명심해 주시고 토사이드 베이직 점프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과정이라는 점에서 이 두 가지 방식이 잘못 혼용되지 않도록 꼭 신경 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토사이드 베이직 점프 어프로치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